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8번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그렇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으로서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녹는 점은 불꽃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으로서 불꽃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녹는 점은 불꽃의 세기가 크면 좀 시간만 단축될 뿐 녹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녹는 점은 가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녹는 점은 불꽃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가열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불꽃의 세기나 가열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4번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으로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어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어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액체가, 즉 물이 언다. 그래서 어는 점이죠. 액체가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은 금속 조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다. 질량은 전자저울로 측정하였고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금속 조각의 밀도는 물질의 특성에서 질량과 부피 따로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지만 이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구한 값, 즉 밀도죠. 밀도는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부피분의 질량 값으로서 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문제에서 질량은 전자저울로 측정하였고 부피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속 조각을 넣기 전과 금속 조각을 넣은 후, 즉 이렇게 늘어난 양이 이 금속 조각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늘어난 양만 계산하면 24 빼기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6이 되겠네요. 부피는 6ml가 되고 질량은 가르쳐 줬으니까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 6분의 24, 6분의 24죠. 그럼 약분시켜서 이렇게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속 조각의 밀도는 4g/ml가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용해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물질이라도 용매에 따라 달라진다.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용매가 물일 수도 있고 에탄올, 알코올일 수도 있겠죠. 에탄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매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용매에 따라 용해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용매가 무엇인지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그렇죠. 소금물을 생각하면 즉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금이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 즉, 이렇게 어항에 산소가 이렇게 녹여져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용해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용해도다. 그렇죠. 4번은 딱 용해도의 정의네요. 여기서 용매 100g이라는 거 용질이 아니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는 거 이렇게 말을 바꿔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4번도 맞습니다. 5번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 때 거품이 나오는 것은 압력이 낮아져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병뚜껑은 우리가 압력이라고 생각해서 병뚜껑을 열 때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져서 거품이 나온다. 즉, 거품이 나오는 것은 용해도가 작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거품이 나온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기포라고도 하죠. 기포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꼭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5번도 맞네요.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은 고체 A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60도씨의 물 400g에 150g의 고체 A를 녹였다.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더 넣어야 하는 용질의 양은 용해도 곡선을 보면 즉 Y축 물 100g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찾으면 지금 온도 60도씨라고 했죠. 그래서 60도씨를 찾으면 이 고체 A의 용해도는 50, 즉 이렇게 올라가서 쭉 옆으로 가서 보시면 50g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 100g일 때 50g까지 녹일 수 있다는 용해도 곡선인데 문제를 볼까요? 문제에서 물 400g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물을 400g으로 맞추면 얼마까지 같이 똑같이 커져야 되니까 이것도 4배. 그래서 200g까지 고체 A를 녹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150g을 녹여놨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더 녹이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더 넣을 수 있는 건 200g을 맞추기 위해서는 50g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일기압에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니까 처음 A는 물하고 이쪽에 쓸까요? 물하고 에탄올이 같이 섞여져 있겠죠. 이 혼합물을 가열하면 점점 온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평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평한 부분은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끓어나오죠. 즉 80도, 끓는 점이 80도로 즉 100도보다 낮다는 얘기는 우리 100도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00은 물입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80은 여기서는 에탄올이 끓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에탄올이 다 끓어 나왔으면 C는 이제 물뿐이 없겠죠. 물은 아직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가열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100도가 되면 아까 B에서처럼 D도 이제 물이 끓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물이 끓어 나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 두 군데, 즉 순물질이 들어간 만큼 수평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A 구간에는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다. A, 물하고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는 거 맞죠? 예, 1번은 맞습니다. 2번 B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는다. 그렇죠. B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3번 C 구간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C 구간을 볼까요? C, 물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아직은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가 아니라 끓기 전인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체 상태가 아닌 액체로 존재한다가 맞네요.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D 구간에서 얻어진 물질은 주로 물이다. 그렇죠. D 구간은 B에서 에탄올이 다 끓어 나갔으니까 이제 물뿐이 없겠죠. 그래서 D 구간에서 끓어서 기체로 된 것을 다시 냉각시켜서 보면은 그것은 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그래프가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 차이, 물질의 특성 중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